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한보다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오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영내 안정이 전환 조건에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시한까지 충족할 만한 어떤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는 사실과 중국이 북한의 주요 동맹이라는 점, 미국 본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미중 전쟁 가능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런 주장의 근거에 동의한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에 관련한 목표는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뿐 아니라 동맹 자체를 의문시하는 한국 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would cause strai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 think would have negative impact on South Korean public opinion poll of the U.S. and the alliance.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국군은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C4ISR 능력에 상당한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17년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최근 미한 관계 악화 변수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꼽으며 양측이 조건부로 합의한 사안이 한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언제든 시한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ich the Moon government, for political, some ideological reasons, would like to see happen by the end of his term in offic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VOA에 한국이 목표 시한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거부할 경우 관계 악화를 우려해 미국이 타협할 것이라는 셈법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존 루드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28일 하원 군사위원회 한반도 안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의 위협을 거론하고 대북 제재의 이행과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노력은 주로 북한의 불법적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독자 제재는 그것 하나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 제재와 외교의 병행이 중요할 뿐 아니라 다자체제의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27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경제 제재의 사용과 시사점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수잔 말로니 외교 정책 담당 부국장은 1979년 미국의 이란 제재를 언급하며 미국 외교 정책에서 제재와 외교의 병행을 강조했습니다. Now we have had sanctions in place on Iran since the seizure of the U.S. Embassy in 1979. Sanctions were the first tool of choice, but they were always used in coordination with diplomacy. 말로니 국장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제재 정책 이행이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독자 제재에 대한 한계와 함께 다자체계 제재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전체에 제재를 부과했지만 러시아 등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사들여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So it seems that unless you have a really tight multilateral system of imposing these sanctions, it's really
easy to evade. 정박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동맹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제재를 큰 틀에서 적용해야지 특효약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을 바꾸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f we're judging sanctions effectiveness on whether Kim feels it or whether that is going to change his behavior, I think Kim has been pretty clear that sanctions have not affected him at all. 정박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개별 관광 구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대화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점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런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도 북한의 비판적 관여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한이 미북 실무회담에 복귀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의 비르지니 바투 헨릭손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27일 올해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묻는 VOA의 질문에 2020년에도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과 대화 통로를 열어두는 비판적 관여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투 헨릭손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북한은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올해도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 확립을 위한 미북 실무회담 재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투 헨릭손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해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 평화의 지속과 안보 확립을 위한 외교, 즉 미북 실무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관여해 나갈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투 헨릭손 대변인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북한 정권에 유럽연합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지난해 제네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결의안 한 건, 뉴욕 제3위원회에서 유엔 결의안 한 건을 각각 상정해 북한의 참담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부각시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독일 법원이 현지 북한 외교 공간을 임대해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에 대해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28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을 임대해 시티 호스텔이라는 이름으로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터키계 업체 EGI에 업소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또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의 해외 공간을 외교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엔 제재와 이에 따른 유럽연합의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인 김경희를 약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시킨 것은 이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7일 VOA에 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노선과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지도부 결집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희는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1, 2년 사이 너무 많은 실패로 엘리트 계층의 신임을 잃는 등 자신의 입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고모인 김경희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자신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 주재 북한 영사지부는 27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조선 입출국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이자 양국 최대 무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에서는
지난 26일 우한 폐렴 확진자 1명이 보고된 데 이어 27일 3명, 28일 1명 등 확진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